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협의회의를 열고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전 당정대 협의에서 경제 정책과 관련해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에 규제 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이나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과감히 바꾸고 법인세 인하 같은 세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당 차원에서는 의원이 입법할 때 규제가 불러올 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부의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여당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나 노인 기초연금 인상, 한부모 가족 양육비 상향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늦추면 시장 기능이 왜곡될 수 있어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오늘 대선과 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 세력 모임인 더 좋은 미래와 초선 모임인 더민초, 그리고 재선 모임 의원들은 각각 토론회를 열고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토론은 결국 이재명 의원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 나와도 되는지로 귀결됐는데요. 초선 모임 더민초는 패배 책임과 계파 갈등을 유발하는 분들은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다수 의견이 모였다면서 이 의원 출마에 반대하는 쪽으로 힘을 실었고요. 더 좋은 미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김기식 더미래 연구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관되게 40%가 넘는 조건에서 패배한 건 후보 요인을 배제하고는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선 모임에서는 친문계와 친명계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신동근 의원은 이 의원은 본인과 당을 위해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비판한 반면 이재명계 김병욱 의원은 후보도 책임이 있지만 주된 책임은 지난 5년 정부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검찰의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수사하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의 보복 수사가 시작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모두의 예상대로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첫 작품으로 보복 수사를 개시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사자인 박 의원은 입장문에서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아 협조 의사를 밝혔는데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면서 언론에 흘리고 표정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복이란 표현은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게서도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SNS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